네, 2024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조선일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인터뷰였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극단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려고 한다. 통진당 후속 세력하고 범죄 집단, 조국 이재명 같은 자들이 국회에 들어온다. 그들은 극단 세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이가 아니면 잡아내기 힘든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영어 좀 쓰겠습니다.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무슨 뜻인가요? Common sense 하면 상식으로 번역합니다. is not so common. common은 평범한이죠. 상식은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비범하다, 어렵다는 뜻이겠죠. 상식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다 알 것 같지만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이거는 common is not so common. 그 유명한 프랑스의 볼테르가 한 얘기입니다. 자, 제 부제는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잡은 다음에 왜 이재명은 박용진이 정봉주, 그 다음에 조수진 다 낙마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박용진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재명을 보고도 한동훈은 깨닫는 게 없니? 오늘은 그 지적을 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한동훈은 이번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공천에서 자신과 함께할 또는 그가 앞으로 여당 정치를 이끌어 나가지 않더라도 여당 누군가가 이끌 여당에서 투사를 할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싸움꾼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국회의원 선거 승리만 집중했지 승리 이후의 싸움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스스로 한동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 선거 다음도 내다보고 박용진을 자르는 그런 냉정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40 선거를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지나가서 많이 잊어먹었을 겁니다. 정청래 포비아가 있다고 국민의힘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김경률, 참여연대에 있던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울에 내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김경률 씨가 디오르백 등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터져나오고 그 사건이 대충 봉합되는 시점에서 김경률 씨가 공천 신청을 국민의힘에 하지 않았다라고 밝힘으로써 나는 마포울에 출마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강북을에 박용진 씨가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라내버리고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했어요. 이것이 참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가 김경률 씨를 정청래 상대로 꼭 내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쪽은 저렇게 순순히 물러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 이것이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봉주 씨가 명품 목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DMZ에서 북한 지뢰에 피해를 본 군인들을. 그래서 이재명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웠는데 그는 참 심하게 성폭행 가해자 편을 들었죠.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은 또 일구이연을 했죠. 성폭력 반대하는 글을 써놓고 겉다르고 속다른 물론 변호인이니까 돈 주는 데 따라서 그렇게 논리 만들어 할 수 있지만 그래놓고 또 민변에 와서는 활동하는 그래서 조수진 씨를 사퇴시켰습니다. 이 모든 정봉주나 조수진은 모두 그 강북을의 현역 의원인 박용진을 누르고 경선에서 됐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아웃됐으면 박용진 씨는 계속 붙었어요. 불리한 상태에서. 그럼 박용진한테 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은 안 줬습니다. 공천 시간이
없다. 경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갖고 자기 스스로 국민일보 논설위원 지낸 한민수인가요? 대변인한테 족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2등한테 꼭 주는 법은 없다. 어떨 때는 꼭 2등한테 당연히 1등 다음 게 2등 줘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는 없다. 어쩌고 했습니다. 이 박용진 씨는요. 전북 사람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친노를 하기 위해서 지난 19일에도 노무현 묘역을 참배하고 어쩌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놓고 이재명과 맞붙으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떠들어 없었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과 또 겨루면서 이거 이재명 사당이 된다 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가 자기 지역구를 내줬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이 그걸 덥석 받아먹고 자기가 보궐선거에 나간 건 셀프 공천이죠. 그것도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은 하여간 이재명 눈에는 눈에 까시죠.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싹을 자른 겁니다. 아예 자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박용진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아예 막겠다. 그러니까 총선 이유를 내다보고 한 거죠. 총선 이유를 내다봤습니다. 참, 그게 정치가 또 정치란 거는 미래를 상상해서 어떻게 할 것이나 포석을 두는 건데, 생각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한동훈 씨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상당히 잘 똑똑함이 드러나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 후예와 조국 같은 극단주의자의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통진당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는 거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이 통진당 후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번호에 배치를 해줬고, 또 그 후예들이 만든 당 후보가 나오는 지역 몇 군데에서는 자기네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구로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죄를 2심에서 받은 조국도 국회에 들어오는 길이 지금 열렸죠.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지역 선거할 때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라는 이상한 기류. 왜 이렇게 호남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조국은 한마디로 유죄를 받고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점에서 극단주의자다. 어느 사회나 극단주의는 있지만 그런 자들이 주류에 진입하면, 주류라고 하는 건 국회 내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는 싸우겠다는 건데 잘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볼테르가 얘기한 거, 상식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종석 대사를 귀국시켰고 황상무 사회수석을 사퇴시켰잖아요. 이거는 아마 한동훈 씨가 이끄는 당에서, 한동훈도 포함해서 대통령 용산에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준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의 기존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석 대사 왜 들어오게 하느냐,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논리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왜 이걸 싫어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상식은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지만 우리라는 거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겠죠.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여당에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역구하고 비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본인은 평가하냐 질문을 하니까, 나는 개인적 세력을 만들거나 누구를 축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위한 시스템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후보 254명, 그 다음에 비례 후보 상위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시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지역구 후보든 비례 후보든 나와 같이 갈 동지를 하나도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재명에 굉장히 주목을 해요. 이번 공천을 앞두고 자기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탁성 글들이 왔는데 나는 입십했다. 읽고는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되도록 했고, 네. 이것과 비교되는 게 아까 이재명은 박용진은 끝까지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거 이후를 내다보는, 지금 한동훈 씨는 선거까지만 생각한다 그랬고 선거 이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총선에서 한동훈이 대통령감으로 떠올라서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맞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혼자 하나요? 세력으로 해야 되죠. 물론 뭐 한동훈 씨가 선거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떠오른다고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 공천을 깨끗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조선일보는 인용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강천석 주필이 글을 잘 쓰죠. 이분 상당히 강한 분인데 옛날에 한번 해외여행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또 막상 해보면 또 여린 부분도 있는 분인데 그가 이제 칼럼이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물을 때가 왔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이 없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2차 대전은 독일이 한 전격전이라고 그러죠. 블리츠크리그. 그냥 속도전으로. 지금도 이제 그 전격전 개념에 대해서 고속 기동전이니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니 공지전이니 에어랜드 배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속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는 기동부대가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는요 마지노선 해갖고 거기다 전선에다 보병만 쫙 깔아놓고 그러면 지킬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 마지노선을 독일의 전차군단 기동부대가 순식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거 기동군 준비할 때 프랑스에서는 여단장이었던 드골 대령이 우리도 기동부대 만들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했는데 책도 썼는데 책은 거의 안 팔렸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군대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그 결과 자신만 자기 부대를 이 기동부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드골 부대가 그나마 항전을 하고 나머지 마지노선 부대들은 뭐 그냥 괴멸돼 버렸었죠. 이제 드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을 절박하니까 할 것인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고 쓰고 나서 레닌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했고 한참 하다 보면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죠? 뭔가 하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렇게 글을 풀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힘당이 민주당의 15%포인트 지고 있어요. 이거 2020년 서울에서 참패했을 때 그때 12%포인트였어요. 그거보다 3%포인트. 여론조사 보게 되면 국힘당이 굉장히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재명은 박용진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정치적으로 살해했죠. 그리고 추방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맺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을 버릴 것이고 무엇을 잡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강천석 칼럼을 인용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Common sense is not common, not so common. 지금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총선 이후의 정치까지 생각하고 박용진을 쫓아냈고 한동훈은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할 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겼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는 이재명이가 친명계로 깔아놓은 그러한 야당하고의 싸움입니다. 거기에는 통진당 후예들이 들어와 있고 조국 같은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험한 투사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천된 국힘당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들 위주죠.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글을 보다가 배진영 씨라고 지금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는 친구예요. 가끔 사석에서 보는데
뭐 그냥 사람 인물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참 글을 표현을 또는 이 발견점이 아주 좋습니다. 감탄을 하는데 그가 지금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제가 번제명 쉐쉐 대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똑같은 걸 거론하면서 이재명 씨가 왜 중국을 찝쩍거리느냐 그냥 쉐쉐 이러면 되지. 이 부분을 딱 붙잡아서 배진영 씨는 이재명과 민주당 왜 이렇게 일본은 찝쩍거리냐. 그냥 일본에 대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되지. 또 미국은 왜 그렇게 찝쩍거리냐. 땡큐 베르마치 하면 되지. 중국은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쉐쉐거리라고 하고 일본과 미국은 왜 홍어 X로 보니? 그리고 찝쩍거린 거는 우리가 찝쩍거렸어? 중국이 사드 배치 뭐 하면서 우리가 찝쩍거렸지. 이게 딱 씁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썼어요. 광주 사태 이야기하면서 5.18 때 전두환이 학살을 했다며 5.18 악마 전두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6.25 전쟁 때 호남 주민 8만 4천 명이 공산 세력한테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면 6.25 악마 김일성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나오니? 왜 민주당 국회의원 안 나오니? 이런 글도 씁니다.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글도 썼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리고 문재인이가 출범해갖고, 지금 뭐, 러시아의 테러 사태 보게 되면은 참 안보와 더불어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반테러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그거 못하도록 다 시스템을 조국 씨가 민정수석하면서 권력기관 구조 개판으로 다 바꿔놔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 윤석열 정권이 0.73%포인트로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는 아이고 위기 넘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다 했는 줄 알고 지금 2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는 MBC 사장부터 짜자자자자 그 누구예요? 최수문과 내세워서 그냥 짜자자자 KBS 짜자자자 결국 주인이 있는 조선동화 중앙 정도만 버티고 언론 짜자자자 신문도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원자력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막 탈핵 비판 책 쓰고할 때는 사람들도 막 겁을 내서 무명씨로 필자를 해달라고 해서 무명씨가 5명이가 등장하고 전부 다 겁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탈핵 분자 잘라내지도 않고 지금 2년을 허송세걸 했잖아요. 그 대장동 사건 터져도 아직 재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국힘당의 문제가 돼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고 있으면 한동훈은 자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 뭡니까? 지금 2년 동안 국회가 소수였기 때문에 못했다. 그 다수 정권이면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기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는 선수들이 누구예요? 통진당 후에 조국 같은 근본주의자라고 한동훈 씨가 이야기했어요. 극렬하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 집어넣은 사람들도 상당한 투수가 갔어야 되는데 투사가 없다는 거. 즉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굉장히 중요한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 부분을 한동훈 씨가 놓쳤다는 겁니다. 투사가 필요한데 즉 총선 이후에 내가 지든 이기든 정치를 하겠다. 내가 같이 갈 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공천에 개입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것도 원칙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재명처럼 저렇게 내놓고 박영준을 죽이는 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투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태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설사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또 결정적인 싸움이 되게 되면 입 닫을 거라 이겁니다. 이게 큰 미스다. 극단 세력 국회에 입성을 걱정하는 똑똑한 한동훈이 놓친 것. 총선에서 이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총선까지만 생각하고 총선 이후에 뭐 유학 간다 뭐라 가지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common sense is not common. 상식적인 거는 비범한 거지 평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한동훈 씨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실 한동훈 씨가 부족하다는 거는 조금 나이 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똑똑은 한데 시야가 좁구나.
조금 더 누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경험 많은 사람이 붙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인이 그걸 거부했고, 또 그게 참신성을 국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총선 이후 극단 세력과 싸울 준비가 미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 준비도 부족하다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제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합니다.